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3월 18일 저녁 8시 21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그 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4번 있는 3, 6, 9, 12 내마녀가 뜨는 첫 번째 달입니다. 첫 번째 달은 무조건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뭐냐면 이 강의를 제가 했었죠.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인도적 비행 금지 노플라이 존을 설정할 예정이다. 설명을 다 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러시아 입장에서 이거 포지션 취하기 전에 선빵을 때린 게 있어요. 선빵을 때린 게 뭐냐면 뭐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알려드렸으니까 러시아에서 먼저 선빵을 때린 게 뭐냐면 돈바스 지역에다가 노플라이 쇼를 먼저 그거 설정을 했어요. 러시아에서 돈바스 지역을 노플라이 존으로 설정을 해버렸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쪽으로 넘어오는 비행기는 바로 공격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부분. 그러면 돈바스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드 지역이잖아요. 사이드 지역. 그러면 이 지역이 이제 점점 노플라이 존이 확대되겠죠.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아주 큰 의미예요. 노플라이 존.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이 됐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벨상 후보. 자, 제가 알려드린 젤렌스키 대통령 그 텔레그램 사이트 알려드렸죠. 그 사이트를 여러분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번역기를 돌려서 번역을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크라이나 땅의 1%도 못 준다. 이거예요. 중립국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돈바스나 그 어디라도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곳은 러시아한테 줄 수가 없다. 그 원칙이에요. 그 원칙. 하지만은 푸틴 입장에서는 야 돈바스 우리 거야 이거예요. 돈바스 우리 거고 나토 가입하지 마. 그 개념이에요. 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노벨 평화상 이런 후보도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부분만 잘 선택을 하면 어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우크라이나 역사상 엄청난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전에는 중립국을 한다. 그리고 돈바스도 줄까 말까 이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그 태도가 바뀐 게 뭐냐? 서방 쪽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푸틴은 휴전을 하자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 푸틴 대통령이 독일 쪽과 이제 총리과 그 전에도 협상을 했죠. 그래서 휴전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부드럽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일정 요건만 갖춰지면 이제 휴전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그러니까 서방 제재, 서방이란다. 그 서방 측 무기가 계속 들어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돈바스나 이런 거를 러시아령으로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편이 더 생겼으니까 굳이 그걸 안 해줘도 시간만 계속 끌면 어차피 러시아 측에서는 글로벌 압박을 당하니까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령으로 해줄 필요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반대로 푸틴이 야 우리는 휴전을 하고 싶어. 그런데 젤렌스키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역호소를 하는 거예요. 역호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18일이니까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가 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100%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와 통화를 할 때 어떤 내용이 있어요? 당연히 휴전해라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푸틴이 뭐라 하겠습니까? 조건이 있어. 알잖아. 그런데 젤렌스키가 그걸 동의를 안 해줘.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지금 현재 전쟁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젤렌스키 잘못이야. 이렇게 100% 말을 할 것입니다. 즉 쉽게 이번 전쟁은 휴전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휴전이 되더라도 최소 일주일은 지나야 됩니다. 과거에도 한 달 후 휴전을 했죠.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나타날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미국의 정체성.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과거 2차 세계대전도 있어요.
A와 B가 이렇게 막 싸웁니다. 싸우면 USA 미국이란 나라는 멀리서 지켜봐요. 여기에도 돈을 빌려주고 여기에도 돈을 빌려줍니다. 맞죠? 그게 JP 모건가요? 유대인 집안의 전통적인 돈벌이 방법. 그러면 이네들이 먼저 싸우다 보면 결국에는 무기가 고갈이 됩니다. 무기가 양쪽도. 그러면 무기가 있어야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때 추가적으로 돈을 또 빌려줍니다. 고금리로. 그리고 무기도 같이 빌려줍니다. 여기서 구식 무기를 명분을 들어서 구식 무기를 빌려줍니다. 겉으로는 무상대여. 하지만 실속은 무상대여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 둘이 또 싸웁니다. 그러다가 양쪽이 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때 그때 미국은 참전을 합니다. 참전을 하는데 미국의 영웅주의, 히어로 정신을 알아야 돼요. 영웅주의. 미국의 영웅주의. 우리 영화 보면 그 모든 영화에서 보면 미국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미국의 영웅주의. 그런 영화 많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고.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데 지금 무기가 고갈되는 쪽은 러시아죠. 러시아가 무기가 고갈되고 있어.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무기가 얼마 없었는데 갈수록 무기가 많아지고 있죠. 무기가 많아지고 있어. 자, 그러면 과거 패턴을 보면 그러면 이제 미국이 누구 편을 드냐? 이쪽 편을 들고 있죠. 맞죠?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러시아한테 대놓고 편을 못 듭니다. 하지만 반대 비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제가 어제 강의했잖아요. 비간접적으로 금융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제 제가 4월 23일인가? 그때까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할 수 있다. 요거. 그러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미국에서 러시아로 자금이 들어가겠죠. 달러 자금이 들어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는 모른 척 하면서 이 자금으로 또 뭘 할까요? 무기를 또 만들지. 무기를 또 만들지. 그리고 수세에 몰린 푸틴은 이제 휴전할래. 맞죠? 휴전할래. 그러니까 대신에 조건은 돈바스 우리 거. 이 상황에서 젤렌스키는 우리 편이 많아지니까 너 절대 안 돼. 돈바스 우리 거야.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전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미국은 싸우는 이 A와 B 국가가 탈탈탈 무기가 없을 때 그때 개입을 한다. 그리고 이간질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게 표현이 이간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네들이 휴전을 하려고 할 때 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만듭니다. 명분을 들어서. 지금 그 명분이 뭐예요? 인도주의적 노플라이존. 인도주의적 노플라이존. 그다음에 지상은 그러니까 영공 쪽은 인도적 노플라이존. 그다음에 지상은 평화군 파견. 이 큰 그림이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평화군이 언제쯤 파견이 되냐? 3월 24일경에 그 유럽 어디더라? 하여튼 유럽 어디에서 그 회담 같은 게 있어요. 회담.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을 해. 이 3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늦어도 4월 초까지 그 유럽 쪽에 흩어진 그 미군만 10만 명이 넘는데요. 다 합하면 10만 명이 이 미군이 다 우크라이나 부근으로 다 모인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에 분산되어 있는 군인 중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2등으로 미군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자료 봤을 때는 그래요.
1등이 독일에 가장 많이 미군이 배치가 돼 있고 전 세계에서 2등이 대한민국에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지지. 맞죠? 3월 24일부터 4월 초까지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여기 나토 경계선, 쉽게 말하면 이 폴란드 지역 있죠. 폴란드 지역. 이쪽으로 뭐가 배치되냐면 IC 그거 사드가 이렇게 쭉쭉쭉 배치가 될 거예요. 폴란드 국경선 이쪽 부분을 해서 사드가 딱딱딱딱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이 국경선을 해서 이 사드가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이 사드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선 이쪽으로 해서 사드가 착착착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이 3월 24일부터 4월 초까지 나타나면 과연 러시아는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확실한 건 3월 한 28일 이 정도까지는 휴전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푸틴은 하고 싶어 하는데 우선 젤렌스키가 반대한다. 왜? 돈바스 내 땅이야. 우리 땅이야. 빨리 돌려줘. 뭐 하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돈바스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푸틴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에이 그냥 우리 휴전하자 이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입장을 바꿔보면 이 선택을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결국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돈바스를 포기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오지 않으면 이 전쟁은 지속적으로 가고 그럼 이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나라는 어디냐? 서방 국가입니다. 서방 국가. 서방 국가. 미국과 영국은 금융과 재래식 무기, 구식 무기 제가 팔아먹는다고 했죠. 그 뉴스에 나오죠. 재래식 무기 팔아먹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독일도 숟가락을 얻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터키가 드론을 겁나게 팔아먹습니다. 겁나게 팔아먹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팔아먹고 그러면 중국의 역할은 여기가 러시아 여기 중간에 이렇게 중국이 있죠.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냐? 중간지대 역할을 하는 거죠. 형말도 맞고 형말도 맞아.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 야, 형말 들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긴 게 어제까지는 주적이 중국이었는데 이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이 중국한테 그렇게 압박을 대놓고 심하게 못해요. 야, 너 우리 편에 이거예요. 권유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형 이러면서 포지션만 취하잖아. 근데 실제적으로는 러시아 쪽으로 하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미국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인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러시아 쪽에 중재를 또 가하고 있습니다. 휴전해.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전체적인 큰 그림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웃긴 게, 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지만, 뒤에서는 뭐를 하고 있냐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란과. 알자지라 방송이나, 그 다음에 아랍 방송, 아랍 뉴스, 그런 걸 보시면 나와요.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오고 가고 있어요. 오고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이란은 미국과 무엇을 하고 있죠? JCPOA. 핵협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웃긴 게 이 이란은
이 핵 협정을 함에 있어서 누구 말을 잘 듣냐? 중국도 아니라 러시아 말을 잘 듣고 있어요. 러시아 말을.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로는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이란을 기준으로 JCPOA 핵협정을 기준으로는 러시아가 미국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란이 러시아 말을 듣고 형 말 들어볼게. 형 말 진짜지? 우리 핵 포기해도 우크라이나처럼 그런 사태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러시아 형이 뭐예요? 응! 그리고 러시아 외교관이 이란 담당 외교관이 미국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최대한 노력할게. 최대한 노력할게.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이래요. 그러면서 미국이 하는 말 노력해 주는 건 고마운데 미국이 러시아한테 하는 말 JCPOA 합의하는데 러시아가 노력해 주는 고마운데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발생된 경제 제재는 못 풀어줘. 이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의 속내는 뭐겠어요?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게 우선 첫 번째 원칙이에요. 국민들이 살아야 되니까. 맞죠? 그 근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한 어떤 히든 카드로 JCPOA 이 핵 협정이 부드럽게 되도록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향해 러시아가 암묵적으로 압박하는 거는 뭐냐면 히든 카드가 뭐냐면 봐봐 미국 나 때문에 JCPOA 이란과 핵 협상을 하는데 부드럽게 잘 됐잖아. 그런데 경제 제재 안 풀어주면 이거 틀어버려.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미국한테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서 압박하는 게 뭐냐면 미국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부드럽게 나간 JCPOA 핵 협약 이거 순식간에 물거품이 돼. 어떻게 할래? 지금 현재까지 글로벌 정세예요. 이 큰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